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미국이 디폴트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예산안 통과 안 될 경우에 셧다운 우려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부분은 바이든 정권 1년 차에 이미 셧다운을 우려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디폴트는 이거는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하단을 건드리면서 34,000포인트를 이제 이탈하려고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왔지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1위 힐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밀리고 하루 좀 좋고 하루 밀리고 하루 좋고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은 21선 넘어서 박스권 상단 쪽으로 두들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은 후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후반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저항을 돌파 61선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벌써 전고점 부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400 구간, 이 구간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우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왔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당겨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해도 다우 지수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수혜 중인 이제 금융주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강세를 보이는 좋은 주가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이 문제가 된다라면 나스닥이 좀 우려감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디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61선까지는 회복을 보였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는데 61선 회복이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주초니까 눈치 보기 정도 가능성이 있고, 큰 변동성보다는 눈치 보기 정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흔들기가 나오던 아니면은 흔들기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던 이렇게 한 차례는 더 양봉을 세워줘야 나스닥은 안정권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면은 나스닥도 지금 이제 약세 구간은 좀 떨쳐내고 올라올 수 있는 모습, 그리고 14,600 위쪽에 올라와서 21선만 올라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61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이슈로는 이제 산유국들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가 워낙 급등을 해서 $80 넘고도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 산유국들 연합에 이제 증산 요청을 했는데 좀 더 생산량을 늘려달라. 트럼프 때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트럼프 때는 셰일 쪽을 이제 증산하면서 이제 미국이 생산량을 늘렸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도하게 생산량을 늘려서 전 세계 석유 생산국 1위, 그리고 더욱더 이제 원유 생산을 늘리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청. 근데 산유국은 지금 소폭 50만 배럴 정도는 이제 증산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를 좀 과도하게 늘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원하는 것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산 쪽을 11월 초에 회의에서 얘기 나오면 어떻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제 러시아 이런 이제 오펙의 이제 추가 산유국들 보면은, 오펙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산유국들은 현재 수요 증가보다 오히려 증산했을 경우 내년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석유가 좀 공급 부족이었지만 이제 감산하던 부분을 이제 제자리로 돌리고 증산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다시 석유 비축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증산을 이제 크게 강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초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전략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짧게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3,000에서 멈추면 안 되고, 지금 3,000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3,050 정도 회복 시도 정도, 그러니까 마감까지 유지는 못하더라도 건드려주기라도 해줘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이제 흔들기가 나와도 1950이던 1950 흔들기가 됐건 이 구간을 흔들더라도 다중바닥을 유지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더 예쁘고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3000 구간에서 횡보하는 것은 아래로 2950 흔들기 하면은 오히려 이 이중바닥에서 한 번 더, 한 차례 더 흔들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거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3000 유지해 준 거는 이 약한 모습 가운데도 그나마 좀 잘해주고 다행인 거긴 하지만 305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사이 정도 건드려주면은, 3100까지 건드려주면은 이거는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수준인 거고, 3050만 건드려주고 와도, 3050 부근만 건드려주고 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 코스피는 약하다, 즉 대형주 매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낮고 코스닥 쪽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자체도 지금은 이제 사실 좀 눈치 보기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양호한 흐름,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매매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금융투자가 매수한 건 썩 그렇게 과도하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투신이나 사모펀드, 뭐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나머지 기관에서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뭐 적절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환율이 지금도 1180원대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환율이 높습니다. 적어도 1170원 아래쪽으로는 내려와 줘야 되고, 최소한 1170원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되고, 1150원 아래로 내려와 주면 이제 안정화 단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117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위에서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직은 환율이 좀 높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고 한 400억 정도 뭐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것만 해도 우리 수급이 달라졌어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선물이나 옵션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매수는 상방인데 콜옵션 매도는 또 상승을 맞고 풋옵션 매도는 또 하락을 맞고, 그러면은 가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도 맞고 아래도 맞고, 선물 상방 포지션은 구축했지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고, 옵션 매도 금액도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눈치 보기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정도는 유지해줬어요. 21선 터치해주는, 그러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21선 터치해주는 이런 모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더 강하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밀릴 때는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것보다 천천히 기간을 갖고 내리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가 다 매물대로 형성돼서 올라올 때 저항 구간이 된다. 강한 저항 구간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회복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980까지 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1선 돌파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 구간에서 한 차례 맞고 980 흔들기 구간 나오면서 이렇게 한 차례 뭐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해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바닥 한번 잡았었는데 8월에 수급적으로 한번 밀리고 이번에 수급적으로 한번 더 밀렸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다중바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다가 한 차례 980 이탈해서 한 900 뭐 한 5, 60 정도 왔다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깨, 머리, 어깨에서 역회된 숄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970 위쪽에서 980 흔들기 나와도 970 전후 정도에서만 요렇게만 흔들기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중바닥성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보면 역회된 숄더 모양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점 시그널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신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와서 뭐 전저점까지 내려간다거나 하는 모습은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으니까 이런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으로 920을 다시 내려간다던가 900포인트를 흔들게 한다던가 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아직 있고 미국도 아직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11월 되면 소비 시즌 다가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과정.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이미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 충분하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시작 발표가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M&A 이슈 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M&A를 준비하고 있다.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으니까 대형 M&A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기존의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던가 뭐 오늘 뭐 칩셋 미디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아직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좀 약합니다. 수급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미국 뭐 10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는 게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알고 있는 윌리엄스 카운티의 뭐 공장 이제 증설하는 이런 부분 발표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계약 체결하고 오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M&A가 됐다 아니면 추가 이제 공장 증설이 됐건 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건 뭔가가 추가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좀 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아니면은 좀 완만하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강하지 않다. 그리고 뭐 공장 증설 같은 경우 확정만 돼도 다른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은 아니어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뭐 소부장 쪽 같은 경우 제자리를 서서히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거로 봅니다. 뭐 한 생각하기로는 뭐 한 달 반 정도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적어도 일단 최소한의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한 달 반 두 달 정도 이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좀 보면서 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올해 말까지 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좋은 케이스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표 나오는 걸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IBK에서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우리나라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아직까진 미비하다.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첨보, 최근에 첨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첨보라던가 솔루스 첨단 소재, 뭐 가장 뭐 최근에는 이제 이 추세가 좋은 종목 중 하나죠. 뭐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매도 안 했는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 자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로 볼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해볼 이제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래도 아직 뭐 죽지 않고 좋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실 분들은 보유해 보셔도 되고 이제 슬금 정리해 볼 만한 구간에 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KC는 이제 합작법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우리 합작법인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 나오면서 응급제 쪽 합작법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밀려내려서 기존 주가로 내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KC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 18만원 위쪽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이렇게 반등 정도는 나왔지만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이네요. 참고하시고 동박 쪽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같이 봐야겠죠. 두 개나 봤으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11만 원 구간인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을 좀 좁히면서 휴식 구간 취하는 모습 필요하다.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빠르게 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격 과다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차례는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온다면 좀 더 쉬어야 됩니다. 빠르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길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단기로 보신 분들 매수가가 좀 높게 들어가서 일부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뭐 정리하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가를 비롯해서 뭐 원자재 가격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아연이든 뭐 마그네슘이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해안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풍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구산업, 뭐 대창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자, 이 원자재 가격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알루미늄 가격이죠.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나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 21선이 꼬리를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요게 말아 올리기 시작할 때까지 요 위 3,200원 전후 요 구간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더 올라갈 고점 돌파 가능성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21선 위쪽에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꾸준히 뭐 추적 관찰하면서 보실 만한 과정이 됩니다. 21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프랑스에서 원자력 쪽으로 해서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도 뒤따라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뭐 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 계속 이제 원자력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량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에너지 가격 오르고 하면 대체 에너지 쪽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뭐 수소, 그리고 특히 원자력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뭐 현재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한전사업 이제 바로 직전 고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윗골이 되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항 돌파 안착한 다음에 매매하던가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완전산업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오늘 조금 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오늘 내일 정도 쉬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넷플릭스에서 이제 마이네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TV쇼 부분 4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성 노하우 장르다라고 기존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5일 날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정도 열풍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뭐 평가들을 뒤집고 현재는 4위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주말 지나면서 이제 발표된 소식인데, 이게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받은 건 잘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자, 4위를 꾸준하게, 이 4위가 아니더라도 뭐 10위권이든 20위권이든 꾸준하게 상위권을 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직 제2의 오징어 게임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잠깐 반짝하고 뭐 일주일 뭐 있다가 사라진다, 순위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산타클로스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올라오고, 제이 콘텐트리는 기존의 DP로 또 이제 굉장히 뭐 인기를 한번 끌었었으니까 기대감이 계속 모으고 있죠. 6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좀 지루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은 6만 원 위쪽 와 있고, 거래량도 오늘 폭발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였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갯마을 차차차도 끝나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뭐 배우를 보나 아니면은 뭐 연출이나 뭐 그 각본을 보나 전체적으로 가장 뭐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년부터 기다렸던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A스토리를 매매해서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기대감 있는 뉴로 교체했다 말씀드렸는데, 뉴를 이제 정리하고 나서 A스토리로 다시 교체를 했는데, A스토리 매수 정리 수익 실현, 뉴 매수 뉴 정리, 그 다음에 다시 A스토리로 이동을 했는데, A스토리가 또 뉴와 함께 오늘 뭐 어느 종목을 들고 있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이고 가장 뭐 탄력이 좋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한 종목 중에 이런 엔터주 쪽으로 해서, 콘텐츠 쪽으로 해서 한 종목 정도는 이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제 뭐 더 이상 뭐 계속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꼭 하셔야 되고,
시장에 집중하는 쪽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송혜교 씨 뭐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4,000원 구간 정도는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원 저항인데 추세를 이제 슬금슬금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서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 페이스북에서 유럽에 뭐 메타버스 일자리 1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또 싸이월드 Z가 15일 날 로그인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제 트래픽이 폭주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월간 이용자 저 로그인치를 이제 뭐 5시간 만에 갱신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덱스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이런 쪽이 이제 그 콘텐츠 관련된 이제 VFX 기대감, 그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엮이면서 이제 다 뭐 셋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형제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이 세 종목은 이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매해야 됩니다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위즈익 스튜디오는 뭐 제외하겠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상승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이제 21선 건드리면서 이제 나도 좀 움직여 볼까 하고 신호는 보내고 있는 모습. 아직 뭐 매수세는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 쪽하고 이제 과거부터 VR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 기대감, BDYP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뭐 M&A에 대한 뭐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BK탑스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바른손 E&A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번씩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싸이월드 Z 말씀드렸는데 NHN벅스 같은 경우 이제 이 음원 쪽이 싸이월드 쪽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이제 싸이월드 투자 쪽으로 해서 이제 3,800원을 이제 저항을 이제 앞두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넘어가줬습니다. 만약에 3,800원 유지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뭐 만들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다날은 이제 그 결제 시스템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다날 같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다날은 역시나 뭐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DPC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갭상승 출발을 그냥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지난주에 먼저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이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한테 좀 넘긴 모습입니다. 자회사 스택 인베스트먼트랑 이제 흡수합병 가능성 충분하다. 기존에 그 도종환 회장 같은 경우 이 스택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제 합병에 대해서 가능성을 뭐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익금이나 운영 자산 규모가 충족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뭐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뭐 지난주에 15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회사 합병 결정해서 존속법인은 DPC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흡수 합병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회 상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PC는 이 본업 자체가 이제 고압 변성기, 이제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이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건 본업이고 실제로 DPC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레인지 이제 고압 변성기가 아닌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우리나라 뭐 운용하는 곳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이제 전통 있는 뿌리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투자 실력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실력 그리고 이번에 결과로도 뭐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방탄소년단 이제 기획사회 쪽에 투자한 부분 굉장한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그랩도 이번에 2억 달러 투자한 그랩이 이제 미국의 미증시의 4분기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이런 뭐 최근에만 해도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흡수합병 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DPC 주가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폭탄으로 좀 밀려 있으니까 요 구간을 좀 매물대를 좀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17,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500원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2만 원 정도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간, 2만 원 구간까지
정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볼만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은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